네, 이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반려생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2주 만에 뵙는데 예. 그동안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왜?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제 벌써 시간이 6월이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예, 이제 뭐 좀 있으면 바로 또 장마철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요 시기쯤 되면 사실 뭐 캠핑이나 휴가 또 가족 모임도 좀 많아지는 따라서 네. 병원에는 조금씩 긴장되는 전화가 좀 늘어난 시기도 합니다. 긴장되는 전화가 왜 늘어날까요? 예, 이런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전화 주시는 것들 중에 네. 우리 애가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혹은 우리 애가 초콜릿을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전화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나들이나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식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사람 음식을 먹는 사고가 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위험할 수 있는 사람 음식과 중독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건강과 바로 직결이 되는 거니까 예. 오늘 그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특히 반려견이죠. 집중을 하셔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주시면 됩니다. 샵 1041 우물정 1041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럼 가장 먼저 흔하게 난 그런 음식 관련된 사고가 뭘까요? 일단 가장 흔한 게 초콜릿입니다. 네. 예, 초콜릿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람은 이 성분을 2-3시간 안에 분해를 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이걸 약 17시간이나 걸쳐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몸에 오래 남아서 독성이 누적이 되는 건데요. 보통 체중 1kg당 약 20mg 이상의 테오브로민을 섭취를 하면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40에서 50mg을 넘어가면 심장 부정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60mg을 넘어가면 경련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오브로민은 초콜릿 종류에 따라서 농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다크 초콜릿이나 베이킹용 초콜릿은 이 테오브로민 농도가 좀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밀크 초콜릿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은 테오브로민 농도가 거의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초콜릿은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외에도 췌장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다크 초콜릿 네. 이런 거는 한 조각만 이렇게 잘못 먹어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특히 소형견은 체중이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킬로그램당 섭취량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었다면은 종류와 양 그리고 우리 아이 체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병원에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은 보통 섭취 후에 2-3시간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로 또 흔하게 자칫 잘못해서 또 발생하는 그런 음식은 무엇인가요?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네. 이게 사실 초콜릿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요. 초콜릿은 양에 따라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네. 포도와 건포도는 정확한 독성 기전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개체에 따라서 안전한 양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포도 몇 알을 먹어도 멀쩡한데 어떤 강아지는 같은 양으로 급성 신장 손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수의학적으로는 포도나 건포도 혹은 건포도가 들어간 빵이나 시리얼을 한 알에도 먹었다면은 무조건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병원에 연락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양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증상은 섭취 후에 6시간에서 12시간 안에 구토나 설사로 먼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신장 손상은 보통 48시간 이내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을 좀 많이 마신다든지 소변량이 줄어드는 증상이 보인다면은 이미 신장에 영향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예. 깜짝 놀랐는데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자일리톨입니다. 네. 무설탕 껌이나 일부 치약, 무거당 디저트, 심지어 무설탕 땅콩 버터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성분인데요. 네. 사람에게는 안전한 성분인데 강아지는 자일리톨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돼서 혈당이 30분 안에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체중 1kg당 100mg 이상이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500mg 이상이면 간 손상,
심한 경우 급성 간부전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무설탕껌이나 무가당 디저트를 휴가지나 차 안에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죠. 예, 강아지가 혼자 있는 틈에 포장지까지 씹어서 먹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설탕이나 이런 거는 뭐 사람이나 강아지나 다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설탕 제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무설탕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뭐 휘청거림이나 기력 저하, 경련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왜 양파라든가 마늘 이런 것도 강아지들한테 안 좋다고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예, 양파와 마늘도 흔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네. 이 안에 들어있는 황화물 성분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적혈구를 손상을 시켜서 네.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보다는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삼계탕이나 갈비찜 같은 국물 요리를 좀 나눠주신 경우가 있는데요. 양파나 마늘이 들어간 국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국물 요리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예. 듣고 하는데 음식뿐만이 아니라 주는 국물까지 조심을 해야겠네요. 오늘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거를 새로 알게 됐는데, 근데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보호자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네. 절대로 집에서 이런 뭘 잘못 먹었을 때 직접 토하게 하려고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뭐 인터넷에서 어떻게 뭐 하면은 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과산화수소수를 먹여서 토하게 오. 한다는 정보들이 이제 떠도는데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요. 과산화수소수가 점막에 자극을 좀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구토를 유도하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식도나 위 손상 혹은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일토처럼 저혈당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구토 자체가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토 유도는 반드시 수의사가 상황을 판단해서 병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처치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급한 마음에 뭘 먹었으니까 막 이렇게 토하게 하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럼 집에서는 뭘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일단은 뭘 얼마나 먹었는지 최대한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네. 초콜릿이라면 종류와 포장지에 적힌 성분표, 그리고 포도라면은 알 개수, 자일리톨이라면 제품명을 확인해서 병원에 알려주시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포장지나 남은 음식을 들고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 병원에 전화하세요. 증상이 아직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도나 자일리톨, 고농도 초콜릿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체내에서 위험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어도 일단 연락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일리톨처럼 저혈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꿀이나 시럽을 잇몸에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상태일 때만 해당이 되고 이미 쓰러졌다든지 경련이 있다면 시도하지 마시고 네.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증상이 있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구토나 설사, 휘청거림, 호흡변화 등을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시면 진료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직접 뭐 내가 뭔가 처치를 하려고는 하지 말고 정보를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간다.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콜릿도 그리고 포도도 자일리톨도 빨리 대응을 할수록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일단 지켜볼게요라고 하다가 시간을 보내다가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오시면 치료가 훨씬 힘들어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여름철에 왜 캠핑도 많이 가고 가족 모임도 또 많이 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요즘 반려견들을 다 데리고들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럴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TJ43님께서도 주말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옆에서 하도 애원하길래 비계 부분을 조금 떼줬는데 괜찮은가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예.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래 하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캠핑 갔을 때 뭐 예. 고기 덩어리라든가 뭐 이런 거 딱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뭐 예방 차원에서 좀 해주실 말씀은 없을까요? 방금 그 질문하신 것처럼 고기나 이제 이런
뭐 구워 먹다가 주시는 네.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고지방을 한 번에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췌장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췌장에 무리를 좀 주게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캠핑이나 바베큐 자리에서는 양파나 마늘이 들어간 양념이나 초콜릿이 들어간 간식, 포도가 들어간 디저트 등은 강아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혹은 다른 같이 놀러 간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람 음식을 절대 주시면 안 돼요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당부만 해주시면은 의도치 않은 사고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그 좋은 마음에 이렇게 선의로 주는 게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다들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만 또 그 마음을 또 탓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미리 좀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집에 초콜릿이나 자일리톨 제품, 포도가 강아지 손이 닿는 곳에 있지 않은지 떠올려 보셨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 좀 해주세요. 망설이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오늘도 원헬스 동물의료센터의 노태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